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잠깐만요. 좀 키고요. 네. 패드 준비 중이에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네. 저는 아직 식사 못하고, 윤기은쌤하고 라방 끝나고, 뭐 이런저런 수다 떨다가, 네. 기은쌤 이제 겨울방학 특강하러 가셨고요. 저는 온 김에, 예, 그냥 설 전에,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좀 해결해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예, Q&A 해드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죠. 네. 장은 다 봤어요. 네, 뭐, 떡 샀고요. 고기, 한우 조금 준비했고, 그리고 뭐 있어야 되나? 김치? 신세계에 갔다가, 네, 전 조금 사왔거든요. 네. 뭐, 특별히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기은쌤이 아침에 샌드위치를 좀 사왔었는데, 네, 그거 그냥, 반쪽 먹고, 예, 그리고 기은쌤은 지금 가고, 네, 저는 이제 라방하고 퇴근하려고요. 네. 옷이 좀 브링브링 하죠? 네. LA에, 약간 명품 샵처럼 좀 핫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지난번에 김 기자랑 갔다가 젊은 브랜드인데 이게 약간 크롭탑 같은 거예요. 예, 짧은 거. 근데 저는 안에 이너를 하나 더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브링브링한 거, 네, 좀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이런 거 입어보냐. 그래서 하나 사서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네. 인사 좀 할까요? 제가 공지를 좀 급하게 했죠. 네, 러블리 3039님, 네, SKUL, 예, 스쿨쿨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빅 BS 월드님, 야 코치님 너무 그리웠어요. 잘 지내셨죠? 네, NOV2 베이비님, 네, 네, 주영아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러블리 준, 예, 21님, 안녕하세요. 네. 네, 김소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에이밤맘님은, 네, 오세요. 어레인집 다니고 계시다고. 네. 질문은 좀 이따 받을게요. 네, HMC7님, 네. 네, JHJA님은,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그래도 이번 설은, 딸이 있어서, 세 식구인데, 추석 때는 이제 딸도 한국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맞는 부부만 있는 추석이라서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해외에 나가려고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네, JH자님은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네, 스노우님, 네, 북트리님, 네, 체리, 예, 체리주님, 라방 처음인데 너무 신기해요. 아, 그러세요? 예, 저희 라방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반갑습니다. 네. 윤목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CHLEHDALN. 코치님 옷이 블링블링 화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핫하다 그러고 브랜드예요. 예. 근데 제가 워낙 브랜드를 모릅니다. 네. 그냥 LA에서 옷을 살 때는 워낙 우리가 일행이, 예, 패션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이 옷이 괜찮은 거냐, 살 만한 거냐, 그러면 한국에서 얼마예요? 사세요. 아, 그래. 예.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네. KYU님, 너무 좋아요. 아, 네. DNSWKS님은 윤기은쌤과 점심 못 드셨나봐요. 네, 오늘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네. 박선님, 네. 고민 많은 예비 초1 엄마입니다.
예비 초일 엄마들이 고민이 많죠. 제가 예비 초 클래스라고 강의 만든 거 있어요. 네. 예, 샤론코치 클래스닷컴에 가셔서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아 님이 목소리가 아직 안 좋아. 감기가 아직 좀 남았어요. 네. 오래가네요. 낫질 않아요. 네. 스텔라님,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아이윤전님이, 네. 올겨울 초6, 초4 데리고 필리핀 영어 배우러 가려고 해요. 1대1 튜터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엄마가, 예. 배우러 가려고 해요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결정할 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6이 필리핀 영어를 배우러 가기에는 수학적 부담이 크다. 지금 수학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될 상태라서 이 친구가 독서도 잘 돼 있고 국어 시험용 국어에 대비도 돼 있고 수학도 적어도 진도가 2년 정도 지나갔다면 네 영어 배우러 가는 건 찬성이나 수학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 하나 또 저는 가급적이면 북미권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질문을 다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네. 에이밤님, 5세 여아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3월부터 영유 보내려는데 학습식이 좋을지 놀이식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학습식은 애프터가 없는 대신 숙제 반이 있어서 더 땡겨요. 엄마가 백업을 많이 못 해줄 것 같아요. 5세니까 이번에 6세가 되는 건가요? 5세 여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5세가 영유를 가는 건지 6세가 영유를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유치원은 영어 학원이에요. 그게 어떤 식이든지 엄마가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안 아깝다. 근데 만일에 이 아이가 엄마표로도 아직 안 되었다 하면 1년은 조금 가볍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학습식은 사실 영어 유치원의 그 학군지의 영어 유치원은 7세 반은 오히려 프랩 영어 학원 대비반으로 운영하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직접 영어 유치원에 가서 원장님도 만나보고 커리큘럼도 보고 또 이 아이의 간단한 레벨 테스트도 해서 이 아이가 거기 가서 수업에 적어도 60에서 80% 정도를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는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는 언어, 즉 모국어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예, 부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백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재밌어야죠. 예, 아이랑 같이 꼭 방문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K유님이 립 컬러도 화사해 보입니다. 네, 질문을 올릴 때는 아이의 학년 혹은 나이, 네, 그리고 성별, 그리고 거주 지역, 네, 그리고 질문 한 3줄 정도 올리세요. 뭐 선문답처럼 점 보는 것처럼 질문을 올리면 절대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질문은 제가 건너뛰고 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답을 좀 드릴게요. 네. 윤목님이 영유 나왔고 나왔고 할 때 이럴 때 아무리 급해도 맞춤법에 좀 신경 쓰세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잘하고 아이들이 또 맞춤법을 엄마들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급해서 이렇게 했겠죠. 영유 나왔고 1학년 때 힘들어해서 1년 외국인 과외하고 영어 도서관 다녀요. 학원을 가야 할까요? 이리 해주면 될까요?
현재 3학년 돼요. 영유를 몇 년 다녔는지도 중요하고, 영유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백업했는지도 중요하고, 지금 1년 동안 원어민에게 영어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영어 도서관을 다닌다는 얘기죠. 리딩 컴프레이션을 하겠죠. 3학년 되죠. 학원은 뭐 4학년 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원, 좋은 학원에 가기 위해서 부분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시간이라고 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라 과외할 때도 그냥 믿지 말고 커리큘럼을 정하고 교재를 정하고 진도를 정해서 그런 진도표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원어민들은 특히 말하기, 쓰기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라이팅 중심으로 나가도 되게 좋다. 그게 이제 백업이 되면 실제 리딩은 뭐 영어 도서관에서 리딩 앤 컴프레hension 할 거니까 될 것 같고, 리스닝은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영상 위주로 공부하는 거를 좀 시간표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원어민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3학년, 4학년 때 뭐 주니어 토플로 한번 교재를 조금 한 몇 달 동안 공부해서 레벨 테스트 한다면 학원은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질문을 조금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도 이야기하세요. 네. 지역.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이, 그 다음에 성별, 지역, 질문 이렇게 올리신 거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패드로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한 질문에 다 쓰셔야지 띄엄띄엄 쓰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러브, 네, ROATK님이 늘 영상 올려주신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릴스를 하루에 한 편씩 올려드리죠. 여러분이 노트를 만드셔서 꼭 필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공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JHJA님, 예비초 1, 영유 출신은 아니고 6세부터 영어학원에 주 2회 다녔다가 이번에 주 5일 영어학원으로 옮깁니다. 이번에 8세란 얘기인가요?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나요? 6세, 7세 그렇게 되나 보네요. 영어 잘하지 못하고요. 저 또한 잘 못하는데 이번 겨울에 한 달 살기 지인 통해 권유 받았는데요. 영어 좀 자연스럽게 발화 가능할 때 가는 게 맞는지, 영어 발화가 안 되어도 빨리 나가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1학년이 겨울에 해외 나갔을 때 학교에 갈 수 있는 거를 스쿨링 캠프라고 하고요. 아니면 뭐 ESL 학교에서 하더라도 ESL 그러니까 영어권 학생이 아닌 학생을 위한 보충 수업을 말하는 거죠. 네, 예비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연령상으로는 그냥 영어를 모국어처럼 좋은 자극을 받는 거지 학습면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주 5일 학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엄마가 갔다 와서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읽고 숙제도 좀 봐주시고 만일에 발표할 게 있다면 발표도 좀 연습해 주셔서 백업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샤론 코치가 밴쿠버에서 진행하는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SCC, 네, 밴쿠버 스쿨링 캠프라는 게 있는데 겨울방학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지역에 사립학교에 교복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 겨울 캠프가 있고, 여름에는 이제 거기도 방학이기 때문에 스쿨링은 안 되고요. 각 지역의 커뮤니티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우리가 서머 캠프를 진행합니다. 저기 3월에 캠프에 관련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블로그에 공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간다는 거는 영어에 대한 좋은 경험을 쌓는 건 맞아요. 근데 갔다 와서 한국에서 그 동기부여를 학업 형태로 많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3학년까지는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훈서원님, 코치님 월간 수학 보다가 달려왔어요. 오늘 강의 필기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제가 수학작가 윤기현 원장님과 월간 교과서 수학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초등 교과서를 완전 파헤치기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3-3학년 2학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브 강의는 전체 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은 우리 유튜브 멤버십 샤플로 하는데, 이 강의 자료 전달 방법이 조금 제가 어려워요. 이게, 일단은 유튜브에서는 파일 업로드가 안 되고요. 영상만 지금 회원 공개가 되거든요.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렸죠. 근데 그게 또 시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필기하고 보시고 공부하세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좋습니다. 월간 교과서 수학. 네, 이보라님. 지금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하원하면 4시 반인데 수학학원 보내면 너무 늦게 와요. 유치원 때 사고력 수학학원 이런 것 보내야 될까요? 초등학교 가서 보내도 될까요? 7세입니다. 사고력 수학학원은 지필로 하는 건데 제일 좋은 연령은 7세, 8세, 9세 보통 3년간 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4시 반에 수학학원을 보내면 너무 늦게 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혹시 그 사고력 수학학원이 주말에 토요일날 수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을 때 그럼 집에서 플레이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홈스쿨로 오실 수 있는 분하고 하다가 8세 때 가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엄마랑 같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거 아니면 교구 수업을 통해서 사고력의 기본, 지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정SY님이 4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유자 엄마예요. 유자 엄마가 뭐죠? 유치원 자녀란 뜻인가요? 아이 이름이 유자는 아니겠죠? 저는 오늘 또 새로운 용어를 보네요. 유자 엄마. 코칭 라방 처음 참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SY님도 건강하게. 4개월 아이는 이제 아이한테 엄마가 공부한 거를 주입하지 말고 엄마가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4개월 아이가 행복하게 엄마 품이 따뜻하고 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먼저 느껴야 됩니다. 스킨십 많이 해주시고요. 네. JHJN님이 답변 처음 받아봤어요. 코치님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아, 그래요? 우선 학원 백업 열심히 하고 생각해 볼게요. 아, 그래요. 네. 리보라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사고력 수학학원 적기가 7세, 8세, 9세인 거 처음 알았다고요? 아, 그때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 교과 이제 능력에 맞는 선행을 하면 됩니다. 다이아나님이 비영어권 국가 국제학교 초4입니다. 영어 어휘를 매일 공부 중이고 나머지 영어 공부는 독서로 채우고 있어요. 자기 전 매일 1시간씩 CD 들으며 읽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니 100%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그냥 독서로 문법이나 독해 실력이 늘까요? 내년부터 영어 글쓰기 수업 시작하려는데 시기가 괜찮을까요? 비영어권 국가인데 국제학교니까 영어는 공부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4학년이에요. 실제 아마 학교의 교육과정도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국제학교를 다닐 때는 그 커리큘럼에 맞는 그 컨텐츠, 지식이죠. 그거는 한국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 하더라도 이집트의 역사를 배운다면 이집트 역사책을 한국어 책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왜? 영어도 어렵고 그 나라 말도 어렵고 그리고 컨텐츠까지 어려우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컨텐츠는 한글 책으로 해라.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영어는 지금 어휘하고요. 리딩 중심인데 리스닝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들어요. 리스닝 해요. 네, 그러면 그 들은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책을 읽으면 단어라든가 한 줄, 두 줄, 세 줄, 한 바닥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가 곧 문법이니까 같이 들어가시고요. 다이애나님은 샤론코치클래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어요. 김희덕 원장님의 강의나 데니엘쌤의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꼭 들으시고 거기에서 알려준 교재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4학년인데 내년 5학년부터 쓰기가 들어가면 컨텐츠도 어렵고요. 이럴 때 문법, 어법, 단어 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걸 하면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쓰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유유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7세 남아 수학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합니다. 영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사고력 수학이며 여러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7세 남아는 지금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시켜서 나중 중고등학교 때를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공부와 운동은 별개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운동을 해야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요. 운동하는 아이도 공부를 잘해야지만 전략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7살 남아는 기본적으로 수영 해야 되고요. 달리기,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줄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축구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주 1회 혹은 주 2회, 주 1회 한 번, 그 다음에 주중에 주말 수업을 한 번 이런 식으로 병행하는 거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하는 거고요. 오히려 학원이 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유는 주 5일 나가죠. 사고력 수업 이날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기껏 학원에 하나 하는 게 미술 수업 하나 정도랑 국어는 학습지라든가 교재 통하고 학습은 그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 플랜을 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거는 소화 불량에 걸릴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HOOXJO님은 제가 얼마 전에 학습 만화에 대한 릴스를 올렸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윤정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YU님이 예비 초1 엄마입니다. 영유 1년 보냈는데 영유 연계 수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다른 과목 학원도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아까워서요. 지금은 영유 피아노, 바이올린, 공부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1부터 수학학원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지 말아요. 그렇게 질문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궁금한 걸 물어봐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태도도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더 진실된 답변이 갑니다. 일단은 영유 1년 보냈어요. 기본적으로 더 보내셔야 됩니다. 어차피 돈 썼어요.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자, 애프터 주 5일 1년 더 연장하시고 그리고 계속 영어에 대해서 복습해 주시고 예습해 줘서 돈을 쓴 만큼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예비 초1이 공부방을 가야 될까요? 엄마가 워킹맘인가요? 그러지 않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전문학원에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공부방이 하는 것 정도 물론 공부방도 수준에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엄마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바이올린은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만. 뭐 피아노 했다가 나중에 바이올린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말아라. 초1부터 수학학원 가는 거 보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엄마표로 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교과는 집에서 하고 오히려 사고력 수학학원 가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유희님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십시오. 답을 받으신 분들은 답변을 좀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분을 호명하고 답을 드리죠. 그럼 여러분이 뭐 감사하다 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다를 갖다가 답을 쓰세요. 제가 패드를 2개 놓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균님이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앨리스 님이 이제 초5, 6 방학 때 외대부고 캠프는 어떨까요? 이 부분도 학원을 중단하고 수학을 못해서요. 질문하신 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네. 외대부고 캠프 갔다고 외대부고에서 너는 이제 우리 학교에 와 라고 개런티 해준다면 뭐 외대부고 캠프 가야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외대부고는 수학 못하면 못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더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캠프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물론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외대부고 캠프는 외대부고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다. 뭐 협력업체가 있을 수 있고 외부 기관이 이름을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동기부여고 강한 동기부여죠.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이제 익숙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와서 있거나 선배들이 와 있다면 더 좋죠. 그렇지만 지금 5학년, 6학년은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고 그리고 영어 공부 또 국어라든가 기타 등등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데 돈을 쓰고 좀 갖고 있다가 돈을 좀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여름방학이라든가 오히려 외국에 뭐 캐나다든가 뭐 4주 영어 캠프 한번 갔다 오는 게 오히려 글로벌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대부고 캠프 가서 그 경력으로 외대부고에서 뭐 가점을 준다. 그러면 뭐 가능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생각합니다. 네. 외대부고 캠프에서 제 답변을 싫어하겠네요. 네. 현서연님. 예비 초1 남아 유치원에서 2년 정도 영어 특강을 했습니다. 파닉스는 다중 모음 정도 했고 스피킹이 우세한 아이입니다. 다니고 있는 일반 유치원 자차로 10분에서 유치원 때 가르쳐 주신 원어민 선생님께 배우던 레벨 이후로 쭉 연계 수업, 소그룹 수업이고요. 대형 프랜차이즈 저희 동네 지점이 레테 없이 초1은 무조건 기본 알파벳과 파닉스 기초부터 배우면 뭘 선택할까요? 엄마가 답을 다 정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뭐 우리 아이가 원어민에게 배웠고 이 아이는 스피킹을 잘하는 아이야.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대형 프랜차이즈 가서 기초부터 알파벳 배울 필요는 없잖아.
이거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원은 우리 아이의 이력이 아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가 어느 학원 다녔다라는 말은 그 학원 다닐 때 엄마들하고 밥 모임이나 엄마들하고 커피, 티타임에서 하는 말이지, 입시에서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아직 이제 학원이 이제 만들어졌나 봐요. 그렇죠? 네. 아니면 원래 있던 학원인가요? 동네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치동의 모든 학원들은 다 입테가 있습니다. 입학 테스트가 있고요. 보통 토플 프라이머리라든가 토셀 같은 그런 시험이죠. 아니면 교재고요.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마가 지금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포도는 시다. 이 얘기 듣고 싶다면 엄마 판단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7살 아이예요. 유치원에서 영어 특강했다는 얘기는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영어 특강과 영어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거는 일단 물리적 양, 시간의 양부터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스피킹이 우세하다는 뜻도 얘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책을 안 읽는다의 반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잘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아이가 스탠다드, 그 나이 또래 애들이 하는 걸 따라갈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님은 토플 프라이머리 교재 사서 한번 집에서 아이랑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좀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닉스가 다중 모험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거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뭐가 좋으냐?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일반 유치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배우는 레벨이라는 거는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기준은 없잖아요. 어떤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그 선생님 굉장히 좋은 선생님,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영어 가르치는 걸 즐거워하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돈벌이 생각한다면 시간만 때울 수 있다. 리스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재밌어하고 집에서 책을 많이 읽고 또 영상도 또 시간을 내서 많이 공부하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엄마가 원서 코너에 가면 우리 포키즈 아이를 위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 스터디북이죠. 워크북도 있고요. 그런 거 사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의 영어 학원은 학원에서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엄마표를 더 백업을 누가 더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 SY님은 라방 보면서 아이케어하느라 바로 감사 인사 못 드리네요. 코치님 말씀대로 스킨십 많이 해주고. 유저 엄마는 닉네임이에요? 아기 태명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유치원 자녀를 또 유자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앨리스님이 선생님 답변 봤더니 너무 떨리고 감격스럽니다. 감사드려요. 외대부고 캠프에 로망이 있었어요. 하던 거 열심히 해야겠다고요. 그렇죠? 캠프 보내고 거기에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학원은 이력이 아닙니다. MJP님이 오늘 유튜브 보셨나봐요. 교과서 수학, 월간 교과서 수학. 다음 달에는 4-1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강의고요. 세상에도 없는 강의죠. 좋을 거예요. KYU님, 영유를 보내보니 엄마의 품이 많이 들더라고요. 숙제 양도 많고. 그럼요. 어느 영어 학원도 완벽하게 해주는 데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백업해야 됩니다. 419 TKD님, 안녕하세요. 예비 초3입니다.
수학에 고민이 많아요. 학교 현행은 어렵지 않게 한데요. 심화를 꼭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과서는 굉장히 평이하고 쉽죠. 그런데 실제 교재는 어렵고 앞으로 중학교 가면 이제 점차적으로 내신이 중요해지고 또 입시가 바뀌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의 그 내신도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3학년부터는 최상위 S나 최상위 수학을 꼭 풀어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런 강의 있었습니다. 419님은 다음에 꼭 월간 교과서 수학 윤기현쌤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바로 3학년부터 강의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HHSH님도 예비 초3 남아 수학을 집에서만 문제집으로 현행만 합니다. 학원을 병행하며 선행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3학년이 되는 거죠. 네. 집에서 문제집으로만 현행만 한다. 문제집도 레벨이 많죠. 개념 원리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상위까지 풀고 있는 건지 다르죠. 근데 사실 2학년까지 최상위는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문장제의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다 달라요. 그래서 학원을 병행하던 어쩌던 거는 선택의 문제지만 레벨 테스트는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 보세요. 현님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나요? 도움되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맵게 혼내주세요. 제가 현님한테 혼냈나요? 미안해요. 잘 모르겠네. 난 또 답을 또 제가 하고 잊어버려가지고. 네, 아이고, 혼낸 거 아니에요. 네, 네, SN, 스타님이 라방 오랜만에 왔어요. 코치님 설날 잘 보내시기 바래요. 이 나이가 되니까 참 명절이 귀찮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제가 사는 도곡동에는 재래시장이 2개가 있어요. 한티역에 도곡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치역에 은마상가에 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네. 은마상가 그 재래시장은 지하에 있는데요.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A구역과 B구역이 있고요. 맵이 있어요. 정말 처음에 그 대치동에 이사 오신 분들은 은마상가에서 엄청 힘입니다. 입구가 엄청 많고요. 굉장히 미로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A구역과 B구역을 잘 알아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마상가 가서 보통 이 시기는 전을 또 줄을 쭉 서서 전을 사기도 하고요. 기본 김치라든가 반찬 가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또 차례 지내는 분들 제수용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은마상가 주차도 힘들고 또 전집에 줄을 나란히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시댁 가시는 분들은 아예 통을 가져와서 담아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풍경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한복도 사서 입히고 그 다음에 세뱃돈도 준비하고 하는데 지금 저는 성인이 된 딸 하나랑 떡국이나 끓여 먹을까 합니다. 아들도 없고요. 재미없는 명절입니다. KY님 은마상가 떡볶이 그립네요. 뻥튀기 아이스크림. 그 집은 문 닫았죠. 은마상가에서 며칠 전에 오징어 튀김 사 먹었어요. 그래요? 저는 은마상가에서 이제 제가 조금 팁을 드린다면 떡은요. 쌀이 좋은 걸 쓰는 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낙원떡집입니다. 가게가 작아요. 낙원떡집 떡국떡이 제일 맛있습니다. 빨리 팔립니다. 미리 사셔야 되고요. 반찬 나물 종류는요, 영동 반찬이 아주 맛있습니다. 영동 반찬. 그래서 거기에서 나물 같은 거 사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2집을 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HH님이, 전 답변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3학년 기응 문해계 심화, 3 해놓고, 개념이 먼저다 분수 맞춰놓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요. 2학년까지는 한 학기만 먼저 문제집하고 있었는데 1학기 맞춰 놓았으니 최상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이제 진도 빼세요. 예, 문해길 심화까지 했으니까 너무 밀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어릴 때는 초등 저학년 때는 6개월 한 학기분을 뭐 2달에 끝낼 수도 있고 3달에 끝낼 수도 있어요. 어디는 뭐 1달에 끝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 학기를 6개월에 못 끝냅니다. 그래서 고1 과정을 우리가 6개월에 끝낼 수 있을까요? 못 끝냅니다. 중3도 못 끝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어릴 때 조금 진도를 먼저 빼놓는 겁니다. 시간 확보예요. 그래서 현행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아예 능력에 따라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JI님이 안녕하세요. 예비 초3 강동에 살고 있어요. 독서 논술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글쓰기 영재라고 하시는데요. 3학년 때 논술학원을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끊으세요. 네, 그리고 글쓰기 영재란 말은 없습니다. 독서 영재, 글쓰기 영재 이런 말 없어요. 마케팅이에요. 그런 말은 믿지도 마시고요. 영재를 아무 데서나 남발하는 건 나빠요. 우리 애들은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아이를 탁월한 인재로 만들자라는 게 엄마들의 스탠스예요.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입시가 편하고 공부하는 게 편해요.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3학년 되면요. 이제 논술이라는 건 아웃풋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 읽는 거 루틴 시켜주시고요. 비문학 들어가야 됩니다. 네, 비문학 독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냥 국어 학습지, 국어 학습지 혹은 국어 교재 따박따박 풀고요. 오히려 수학, 과학학원 하나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아이들한테 함부로 막 영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말도 안 돼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왜 합니까? 네. 네, 이 아이가 뭐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자는 뜻입니다. 네. 스노우 화이트님, 안녕하세요. 대치에서 7세 남아 학습식 영유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네이티브고 아이도 영어는 곧잘 하는데 영어 빅3 학원 대비로 라이팅 준비를 시키려 하나 아이가 즐겁게는 못하네요. 한국에서 대입할 건데 그래도 빅5 학원 정도는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공부 정서를 해칠까 걱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빅3, 빅5 다닌다고 공부 정서를 해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부모가 네이티브면 그냥 일기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보고 활동 보고서 같은 거 영어로 글쓰기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로 충분하고요. 학습식 영유를 몇 살부터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영어를 잘해도 영어를 직접 가르치는 건 어렵거든요. 만일에 1년 차례면 1학년은 주 5회로 조금 연장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팅은요. 학원 대비는 팁은요. 네, 주니어 토플 아니면 토플 프라이머리 아니면 토셀 요 정도 교재를 연습하시면 시험은 붙을 건데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엄마랑 같이 원서 많이 읽고요. 엄마 아빠가 영어 잘하시니까요. 같이 하브루타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거를 글쓰기까지 연장한다면 더 이상 좋은 영어가 없죠. 거의 원어민 수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원서 그 교재 많아요. 그거 사다가 엄마랑 같이 루틴하게 풀어도 됩니다. 네. 굳이 이런 학원에 안 보내도 됩니다. 네. 이 학원에 보내라는 얘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엄마표나 아빠표로 하실 때는요. 정말 선생님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공부하고 안 하고 하면 정말 이 학습 자세, 태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원 원장이다, 학원 강사라는 생각을 하시고 덤비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네. 네.
YUNI님 고1 화성 무형 예고 입시 탈락해서 그만두고 일반고 가요. 엄마가 뭐부터 도와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길이 이 아이의 인생이 아닌 거죠. 네. 그냥 경험치죠. 그리고 무용을 예고 준비하려고 좀 했다면 몸매도 뭐 굉장히 예뻐졌을 거고 자세 같은 거 그리고 그 많은 또 시간을 견뎠으니까 인내력도 많이 쌓여 있을 건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기본적인 학습이 안 됐겠죠. 그러면 일반고를 간다는 얘기는 일단 이 아이한테는 고1 3월 모의고사가 중3 전체 평가거든요. 그래서 동네 보습학원에서 전과목을 조금 중학교 과정 아니면 과외 선생님 붙여서 중등 과정을 좀 기본적인 거라도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원에서 고1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엄마가 한숨부터 쉬지 말고요. 질문부터 벌써 한숨이 느껴지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라면 야 네가 3년 동안 무용 열심히 배웠잖아. 됐어. 근데 네 운명이 아직 여기는 아닌가 보다. 아니면 일반고 가서 사실은 또 대학을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현실적인 것부터 먼저 깨자 이거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기본적인 거 다시 공부해야 되고 3월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고 고1 첫 중간고사 대비해야 돼서 성적이 우상향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무용을 했다면 수학이라든가 과학 같은 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더 백업 시켜줘야 됩니다. 어차피 뭐 수능을 안 보고 대학 갈 수는 있지만 내신은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화성이 더 비평준화 지역이죠. 네. 여튼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고. 일트님이 양가 부모님이 오지 말라 하셔서 여유 있는 명절입니다. 오늘 유튜브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엉망으로 수학을 가르쳤는지 반성했습니다. 월간 교과서 수학이 전문가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배우면 되는 거죠. 뭐 반성 안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됩니다. 썬데이님이 지방 사는데 영어 교육을 7세인데 벌써 학원 보내야 될까요? 지금은 영어 TV 노출, 영어 ORT 하루 3권 정도만 읽습니다. 영어는 답이 없어요.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투자입니다. 나는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초등 3학년부터 ABC부터 배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나는 영어를 이 아이가 직업을 가질 때 영어로 돈을 벌 수 있는 데까지 올리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외국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얘가 영어 책을 읽을 때 좀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어. 이건 학부모의 생각, 학부모의 견해, 학부모의 투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7세가 TV 노출만 본다, ORT로 펜만 누른다 영어가 될까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리고 7세가 읽는 책이 얇은 책이거든요. 3권. 한 5분이면 읽지 않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학습량은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만큼의 결과만을 바라셔야 돼요. 나는 투자를 이 정도 하고 영어를 잘하겠다 생각하는 욕심이다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엄마가 영어 공부에 대한 목표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답이 매웠네요. 네, 미안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킨 사람이잖아요. 네. 영어로 인해서 제가 캐나다 2년 넘게 유학도 갔다 왔고, 또 아이들이 또 영어를 통해서도 다 고등학교, 대학을 갔고, 또 그러고 나서도 유학까지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때 단기 유학을 했고, 2년 유학을 했고, 대학원을 지금 다 저희 애들은 미국에서 다 하죠. 아들도 이제 로봇공학을 했고, 딸도 이제 이번에 로스쿨을 들어가죠. 미국
미국의 로스쿨은 한 197개 정도 있고 14개 탑 14이라고 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이 미국에 14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랬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다.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 영어라면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도구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선택할 게 많은 거고요. 난 그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안 하고 좋은 거를 원하는 거는 욕심이고 되지도 않는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장현주님이 저희 아이는 초등 3학년 여자아이 지방에 살아요. 논술과 로봇 과학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둘 중에 한 곳만 선생님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초등 3학년이에요. 논술도 아니고 로봇 과학도 아니에요. 초등 3학년은 국어, 네. 그 다음에 영어가 돼 있나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 다음에 로봇, 과학, 논술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네. 국영수를 하고 논술과 로봇 과학을 물어보는 건지, 국영수를 안 하고 지금 논술과 로봇 과학만 하고 있는 건지, 예,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굳이 아웃풋의 기간도 아니고 독서하고 많이 읽으면 되고요. 국어는 이제 시험용 국어에 대비하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학 글쎄요. 예, 저희 아들도 이제 로봇과학자지만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질문이 참 많네요. 그렇죠. 제가 요즘 힐링 라방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하고 설을 앞두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저 이제 릴스를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분의 그 질문을 정확히 대답해주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말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로봇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약간 밴딩머신 같은 느낌, 자판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그래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복지게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또 갖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행복한 일 되면 좋고요. 네, 그런데 질문은 상당히 많죠. 네. 네. EUISEOA님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나몽 네. 키님은 힐링 라방 하지 마세요. 맵게 해주세요. 힐링할 곳은 많습니다. 힐링할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힐링을 해요, 여러분한테? 물건만 팔지 않아요?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힐링하는 데 없던데? 어디서 이렇게 힐링을 많이 해줘요? 힐링이 아니라 가짜 위로 아니야? 가짜 위로. 가짜 위로 같은데? 저 오늘 여러분에게 책 추천 하나 할게요. 나중에 북토크를 통해서 할 거예요. 책을 좀 보세요. 네. 자, 요 책은요, 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30살이 된 딸에게 정신과 의사, 예, 정신분석가 한성희 선생님이 주신 책이에요. 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80년대생 딸이 40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책이 어이구 잘못 보여줬네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벌써 40이 된 딸에게 네, 제가 책 좀 읽고 있는데요. 저는 책을 이렇게 읽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읽는 펜은 이 펜입니다. 저는 연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볼펜 똥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찍찍찍거리고, 네,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좋은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필로 아래 하단에 글을 씁니다. 네, 글을 써요. 네.
나이는 40대지만 경제적으로 20대. 요즘 이런 현실이 많죠. 이 두 책을 여러분 설 동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책은요, 출판사랑 이야기해서 만일에 작가가 출연할 수 있다면 작가를 초대할 거고, 광고 아닙니다. 예, 저의 복직기입니다. 아니면 제가 북토크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질문할 거 미리 아시고 알려주시는, 네, 책 추천 좋아요? 좋습니다. 자판기 비유 너무 딱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들이, 저 정말 이거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잘난 척 하는 겁니다. 네. 대입이 끝나야 힐링될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대입 끝나도 힐링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입 끝나고 아이들이 전문직이 됐는데 또다시 학부모가 되잖아요. 예, 인생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네. 아니다. 물건만 팔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음마상가 추천 좋아요. 네. 그렇죠. 예. 책 좋습니다. 코치님 말투에 개그가 녹아 있어요. 아, 그래요? 개그가 녹아 있어요. 영선님이 코치님 라방에서 정신 차리기, 혼자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 답이 없는 것 같은 아이 교육에 대한 고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혼란스러웠는데 코칭 라방 들으면 정신 차려지면서 그 꼬리를 끊게 됩니다. 윤영님은 쪽지게 같아요. 코치님이 시원한 답을 주셔서 힐링이 됩니다. 네. 아이들이 대학 가도 계속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끝 없어요. 친정엄마 말씀이 관 속에 들어가야 자식 걱정 끝난다고. 관 속에 들어가도 요즘에 그렇게 납골당이고 아니면 묘도 물이 많이 찬다 그래가지고 또. 그쵸. 자, 두 분만 더 답변 드릴게요. 어디 봅시다. 또 했나요? 앨리스님 아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다른 앨리스님이에요. 네. 예비초 5여, 서대문구, 사립초, 덕수, 위에서 두 번째 반, 황소 6-1. 이번 여름에 외대부고 캠프 고민 중인데 이유는 워킹맘이라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외국 학교 다녀보내고 싶어 해서 캠프라도 보내고 싶은데 어떨까요? 수학까지 빼고 보낼 정도 가치가 있을지 국제 중인도 고민 중인데 괜찮을까요? 이제 초 5학년 되는데 황소에서 6-1까지 끝나고 6-1 하고 있네요. 여름에 외대부고 캠프. 외대부고 캠프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 샤론 코치 캠프 보내세요. 그래서 캐나다에 4주 보내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일단은 중학교 가기 전에 이 친구가 진도는 중학교 가기 전에 적어도 3년 진도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아이가 또 빵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레벨 테스트 한번 보실래요? 예. 앨리스님 혹시 그 실크 수학 강의 들으셨나요? 윤기현 씨 강의 들으셨나요? 아니면 샤프리신가요? 예. 저희가 3월에 그 수학데이를 하거든요. 수학데이. 예. 샤프를 초대해서 우리 윤기은 쌤 수학작가 학원에서 수학데이를 합니다. 그때 오셔서 강의도 좀 들으시고 아예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황소가 너무 구멍이 많아서요. 예. 그리고 캠프는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4주 네, 북미권 캠프를 추천합니다. 네. 요 정도 답을 드릴게요. 네. 네. 샤론 코치 캠프 있습니다. 예비 초 4고요. 초 5쯤 영어 캠프 보내고 싶어요. 네. 제일 좋은 거는 4학년 여름이 더 좋아요. 5학년 여름도 좋은데 5학년, 6학년은 아무래도 수학 부담이 좀 있어요. 물론 캠프 가서도 저희가 수학을 가르칩니다. 네. SCC 샤론 코치 클래스고요.
SCC 밴쿠버 스클린 캠프입니다. 제가 나중에 공지할 텐데요. 3월에 저희 도곡동 연구소에서 설명회 할 거예요. 예, 그때 오셔서 더 정확히 들으시면 되고요. 이미 지금 겨울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캠퍼는 좀 럭셔리 캠프입니다. 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국어라기보다는 이제 독서죠. 네, 독서, 영어, 수학에 대해서 1대1 수업이 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비용은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다른 캠프보다는 럭셔리이기 때문에 네, 자,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중은요, 앨리스님. 이런 거예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청신국제중이 있죠. 네, 청신국제중도 전국 모집이라서 지원 가능합니다. 대원, 영훈은 서울 학생들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중에서 이제 그 진로가 최상위권 애들은 뭐 영재학교도 가고 전국자사도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외고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청신국제중은 청신국제고로 거의 연결이 좀 쉽고요. 대원국제중은 대원외고를 그렇게 연결하는 게 뭐 거의 개런티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위권 애들만 갈 수 있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가는 게 지금 외고 입시가 그래도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영어 등급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외고의 교육 과정이 국제고처럼 많이 변해서 제2외고 영어라든가 제2외국어의 수업 시수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국제학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건 입시에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더 좀 강력해야 돼요. 국제중이라는 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리고 덕수 위에서 두 번째 반은 사실은 이거는 공인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덕수가 대체에 있는 덕수가 다르고 또 서대문에 있는 뭐 거기에 덕수가 있다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5학년 주니어 토플 하시든가 아니면 토플 제대로 된 IBT를 해보든가 이래서 공인 점수의 성적을 만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BAN님, 예비 초6 학군지 이사 예정. 학원에서 중2 수준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내신학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내신학원은 복화 수준이 현행 학년에 맞춰져 있는데 복화는 본인 수준보다 조금 어렵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이도 모르는 단어 보는 것에 거부감이 없거든요. 질문이 수학이에요? 영어예요? 그러면 이 영어를 얘기한다면 중학교 영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복화란 얘기는 영어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6학년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내신하는 영어 학원을 다니겠다는 뜻인가요? 왜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걸 하고 있네요. 아니, 내신은 매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 바뀌고, 선생님 전공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왜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영어학원을, 내신학원을 다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네. 반 030812님은, 네. 영어 교육은 엄마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까지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남는다고요. 예. 그럼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답변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 로드맵 점검 이런 거는 유료 상담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로드맵을 하기는 어렵죠. 육퇴하고 밤잠을 줄여서 샤론 코치 영상으로 열공 중이라고요. 왜요? 낮에 짬짬이 보세요. 밤잠 줄이지 마세요. 늙어요. 노화됩니다.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6세 김포 거주 남아. 놀이식 영유 2년차. 수학은 소마. 운동 하나 한다. 휘몰아치는 숙제와 진도에 이게 맞나 싶습니다. 휘몰아치는 숙제와 진도가 어디가 그렇게 휘몰아칩니까? 놀이식 영유를 아닐 거고 소마가 부담스러운가요?
제가 보기에는 6세가 소마에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소마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끊으세요. 6세부터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고 엄마가 밤잠을 설칠 정도의 이 고난을 할 필요는 1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냥 샤론 코치 강의는 짬짬이 재미있게 보세요. 일찍 일어나시 보시든가 밤잠을 줄이지 마세요. 자야 됩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화를 냅니다. 자, 스텔라님, 네. 용인 수지 거주 올해 초5 여아 영유 출신 아니고 원서 읽기와 학원 병행하여 실력도 탑은 아닌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게 언어적으로 빠른 것 같고 타과목 대하는 자세도 성실해서 외고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원서 베이스 중등 내신 위주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토플 학원으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고 목표로 한다면 토플은 하는 게 맞고요. 토플이 120점인데 90점 정도로 만들어야지 외고 들어가서 수업이 좀 평이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토플하러 옮긴다고 이 아이가 토플 수업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5학년이잖아요. 네, 이번 여름방학에 토플 주니어를 하든가 아니면 모의 토플을 한번 보시고 점수가 그래도 한 60점 정도는 나와야지 토플학원 옮기는 거지. 토플학원은 결국 토플의 스킬을 가르치는 건데 기본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스킬만 배운다는 뜻은 요리도 못하는데 플레이팅만 배우는 거거든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외고도 이제 국제고 스타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결국 국영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용인에서 외고로 간다는 거는 경기권에서 외고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예, 경기권 외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서울대 합격자 수에 외고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외고 인기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문과, 경영, 경제, 예, 법정인 로스쿨 낼 친구들은 이 외고 인맥에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밥을 안 먹었더니 기운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집에 가서 뭐를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명절 때 라방은 당연히 없겠죠. 예, 제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릴스 보내는데 여러분 릴스를 조금 노트하면서 보시고요. 릴스 10편씩 묶어서 유튜브에 제가 다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 샤론 코치 Q&A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드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다음에는 제가 공지하면 일찍 오셔서 어차피 거의 선착순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 질문을 드리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